안녕하세요. 여기는 엄마의 일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마음워크. 저는 진행자 라이프 살롱 진아. 네, 라이프 코치 진지입니다. 네, 엄마의 연구소 명랑무언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에 5개를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경력 단절을 툴툴 헐꼼 내가 이제 새로운 레벨로 가려면 그럼 기록 말고 뭘 해야 되냐? 기록이 다는 아니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네네. 기록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같이 얘기했던 게 인풋이 필요하다. 그럼요. 뭔가 우리가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어디선가 그걸 얻을 게 없다면 내가 셀프로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두 분들은 어떤 걸로 시작하셨나 하다 보니까 가장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책입니다. 네. 그렇죠? 책. 책이 네. 나오시죠. 책이나.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도구, 네, 자아 성찰의 도구가 도구. 되기도 하고 네. 네. 힐링이 되기도 그럼요. 하고. 책은 언제부터 읽으셨어요, 두 분은? 책이 언제부터? 네, 난 너무 왠지 진주 코치님은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아니에요. 읽으셨을 저 것 막 같아요. 뭐 문학순 이런 건 아니었고요.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우연히 그 책상에 올려놓은 책을 뭐 읽고 집에 엄마 전집 사주신 것 중에서 몇 권 뽑아서 읽고 이제 이런 책들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뭔가 약간 자기계발서적인 거를 좀 읽었어요. 대단하시다. 아니 그거 뭐 막 엄청 깊게 읽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그 관심이 있어야 읽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누군가의 삶에 되게 관심이 많나 봐요. 네. 자서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때 자서전 많이 읽었어요. 네. 우리 인물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이들 뭐 네. 인물 동화 같은 네네네. 거 그런 것도 지금도 많이 읽혀주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뭐 똑같이 살진 않지만 그 살아가는 진짜 그 살아있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취할 것인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되게 신기하고 다른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를 알려줬던.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뭐 대학 가고 이제 어른이 되면 와 이런 세상이 있는 거를 나도 이제 만날 거야 이런 세상을 만날 거야 이런 그 좀 재미있게 여겼던 것 같고요. 뭐 책은 글쎄요 깨작깨작 읽다가 이제 회사 가서도 사실 되게 자기계발서 읽었죠. 네, 그때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읽고 막 그런 강의 들으러 다니고, 네. 근데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책이라든지 이런 고전을 읽기 시작한 거는 그 경력 단절 기간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기계발서에서 그런 거를 찾기가 네, 어렵죠. 자기계발서는 사실은 이미 다 이룬 순서가 사람들. 바뀐 거죠. 원래는 이게 좀 고전으로 마음을 좀 더 지식이나 지혜를 풍부하게 얻고 하우투로 갔어야 되는데 하우투는 굉장히 끝단이잖아요. 이게 네. 끝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더 진지한 책 읽기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러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부담이 그러니까 그때 되는데. 처음에 그런 나의 마음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랬을 때 네, 저는 심리학 서적을 좀 읽었어요. 그때 서적. 결국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지인 만났을 때도 뭐 투자를 해도 이게 투자의 심리학, 육아를 해도 이게 심리학이고 마케팅을 해도 이게 뭐 행동 그 심리학적인 거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지키고 삶을 지키다라는 어느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뭐 소통이 힘들다. 아니면 뭐 일을 못 찾아서 힘들다. 육아가 힘들다인데 그 안에를 다 들여다보면 내 그냥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리학 서적을 조금씩 그때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읽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아들러 심리학을 이제 쓴 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이제 그런 책으로부터 약간 좀 라이트하게 시작을 했었죠.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 네, 그래서 그 책 제목 자체도 저에게는 제 삶 자체에 되게 도발적인 어떤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인문학인 굉장히 좋은 대중적인 심리학 서적이 아닐까. 저도 그 책 너무 네. 쇼킹했어요. 저한테도. 네. 근데 그거 외국에서도 되게 잘 팔리는 거 알죠? 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인들도 읽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람의 마음 똑같군요. 똑같은 거예요. 동서양을 하고도.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까 언제부터 읽으셨냐고 했는데 저는 정말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고 교과서만 읽던 사람. 난 잡지 굉장히 패션 매거진 잡지. 저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패션 잡지만 읽었어요. 패션 잡지 읽고 미국에 가서 있을 때도 그런 패션 잡지는 굉장히 깨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읽었는데 다시 이제 제가 경력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 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강에서도 얘기해서 너무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옆에 집 살던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문득 갔는데 어쩌면 여기 있는 책들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고 그렇게 책을 들었는데 진짜로 뭔가 해답을 주진 않는데 저한테 용기를 주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미움받을 용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제가 기록을 했을 때도 뭘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처음 했던 게 책 읽은 거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걸 제가 아까 오기도 전에도 몇 개 읽었는데 몇 개가 뭐 여자의 일생, 기드 모파상, 뭐 제인 오스틴 보통 여자가 쓴 걸 읽었어요. 여자의 난 삶에 여자니까 관한. 네, 이성과 감성, 뭐 제인에요. 그리고 또 내 위시가 들어간 뭐 나이 들수록 멋지게 사는 여자, 막 이런 책들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읽었는데 책들을 그때 읽으면서 그때 확 빠진 거예요. 이건 너무 좋아. 그냥 나를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냥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내 마음을 읽는 느낌. 그때부터 책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빠진 사람이죠. 저도 사실 더 진짜 삶에 와닿는 독서는 그때 한 것 같아요. 우리 힘들었을 그쵸. 때. 힘들었을 때 우리를 지켜준 친구네요. 친구였죠. 네. 모험가님은 언제? 그 질문을 드린 게 사실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그냥 일 때문에 공부하느라 읽은 책 외에는 사실 그 이전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지나야 할 텐데라는 고민을 하다가 뭘 하지?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책을 읽어라. 그쵸.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글쓰기 근력도 없었지만 독서 근력도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좀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당시의 관심사가 사실 육아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독서의 시작은 저의 독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독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육아서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독서 육아서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아이들 독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내가 그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또 책을 읽으면서 책의 효용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쫙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 때문에 도서관 가지만 아이는 옆에다 이렇게 방치해놓고 내 책을 자꾸 골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약간 주객이 전도되면서 저는 이제 책 읽기에 좀 쭉 빠져든 케이스거든요. 책 진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소설도 되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모험가님은. 저는 사실 책을 읽어도 실용서 위주로 읽었었어요. 육아서 읽고 그다음 그 이전에도 저도 이제 자기계발서 좋아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 읽을 때 보통 제 관심사를 막 그것만 막 드립다 파요. 그래서 육아서도 아이 독서 교육이라고 하면 그거 막 10권씩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쫙 다 읽고 약간 이거 마스터 그러면 다음 레벨 좀 이런 식이라서 독서를 좀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어느 시점부터 이제 독서 챌린지 혼자서 올해는 100권 읽을 거야. 그래서 맨날 그 진행률 기록하면서 맞아요. 좀 봤던 것 같아요. 습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책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좀 더 생각이 확장돼서 조금 더 이제 깊은 몰입도에
그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읽으셨던 것 중에 좀 기억나는 책 2권 정도 있으실까요? 그때쯤. 네,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딱 읽고 되게 쇼크 받았던 거는 그 하은맘의 불량육아라는 책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막 그거 막 직설적이잖아요. 막 욕도 나오고 그 인터넷 책을 그대로 책에 옮겨서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이런 책을 읽었다고. 근데 당시에는 저희 굉장히 큰 영감을 줬던 CD 플레이어 샀어요. 막 그런 거 보고 샀어요. 네. 그 나산 책장 뭐 이런 것도 네네, 추천하시고 막 검색 그래서. 엄청 네.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아이에게 책이 읽어주는 맞아요. 하우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엄마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읽히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같이 그렇죠. 나에게 도움도 되고 내 애한테도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책 고르는 기준이나 눈이 전혀 없었어서 서점에 가면 이제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베스트셀러 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은 유용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골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한참 읽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책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고른 네. 안목이 또 이제 맞아요. 네,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처음 초심자 책 읽기 초심자에게는 그냥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 내 관심 가는 책부터 읽어라가 제일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록도 그렇잖아요. 내가 재미있어야 오래 가는 것처럼 맞아요. 책도 한두 번 읽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내 관심사부터 해서 조금 확장하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이 생기면 조금 어려운 책 가고 해서 네, 좀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하고 와닿는 것부터 네. 하면서 이렇게 삶이 좀 더 확장되듯이 네, 책도 확장되는 맞아요. 것 같고 사실 다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고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책 읽는 한 권의 책을 굉장히 한 10권 읽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독서 모임에서 얘기하다 맞아요. 보면.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약간 지치면 그런 독서 모임 북클럽도 워낙 많으니까요. 네, 요즘 네, 우리나라가 그거 아시죠? 책은 많이 안 읽는데 독서 모임은 엄청 많아요. 도서관에 무료로도 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그걸 보여주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는 거 좋아하고 같이 공동체적인.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공동체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그런 게 습관이 안 되시면 그런 북클럽 들어가시면 그 요즘에는 네. 아니면 아예 그렇게 소속되지 않고 예를 들면 김영하 맞아. 북클럽이라고 이렇게 그냥 추천을 해주시면 네. 그냥 같이 읽고 불특정 다수가 라이브 같이 막 읽고 듣고 있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약간 느슨한 하나의 또 그쵸. 연대고 책을 맞아요. 읽고 그렇게 읽고 우리 앞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SNS 활용해서 네, 인스타 네, 네. 활용해서 그쵸. 예를 들어 김영하 북클럽 그런 해시태그 같이 하면 쓰면서 저도 같이 네. 읽었어요. 막 네. 이렇게 되면서 같은 책을 또 다양한 관점에서 그럼요. 볼 수 얼마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참 느끼는 게 책을 제가 그때 그런 이성화 감성, 제인 오스틴 이런 걸 들으면 솔직히 지금은 안 읽거든요. 아니 솔직히 안 읽는 건 읽고 싶은데 솔직히 시간이 안 없죠. 나고 저는 책에서 제가 해답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한테 제일 잘 먹힌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남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책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관심사에 있는 거를 책을 거기서 답을 찾는데 그래서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즈니스에 대한 거 나한테 지금 와닿는 나한테 거. 와닿는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저도 그런 인문학 도서 너무 읽고 싶은데 지금은 우선 이게 너무 급한 그래서 것부터. 두 분도 지금은 뭐 그때 아까 한번 불량 영화 읽으셨다는데 네. 지금도 육아서 읽으시나요? 지금 이제 육아는 뗐고 육아서는 거의 아기 때 거의 다 뗐고 이제 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부터는 좀 이제 책의 장르가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매년 그 책 정산을 하거든요. 네. 책 올해 맞아요. 어떤 책을 읽었나 멋있더라고. 정산하다 맞아요. 보면 나의 관심사가 이게 시간에 변화하는 따라 거. 흐르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중간에는 제가 약간 스스로 챌린지 하듯이 제 문학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 대하소설 그 누구죠? 태백산맥부터 해서 토지 이런 거요? 네,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작가가 네네네네. 그 대하소설 세 시리즈를 쓰셨어요.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한강. 그 세 개가 그 역사적으로 스토리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2권이었거든요. 10권, 12권. 32권을 쫙 읽고 나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읽고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단하시다.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되는 완전 네. 시리즈를. 그래서 근데 그 책들은 사실 읽기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문학적인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해낼 거야라는 마음이 그때는 왜 그러나 몰라.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감탄을. 근데 저는 워낙에 그 앞에 너무 그런 게 음. 없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경력 단절의 시간에 어떻게든 올라설 거야라는 마음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역시 다 간절함의 간절함의 힘. 네. 간절함의 힘. 누가 시켜서 절대 안 돼. 네. 나 시켜가지고 도저히 다 읽어. 이러면은 못하죠. 절대 네. 못하죠. 근데 그때 뭐 책 내용보다 내가 이걸 뭐 24권 다 읽었어라는 뿌듯한 감정을 쾌감.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꾸역꾸역 다 읽어내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일적인 책을 계속 실용서를 좀. 읽게 돼서 요새는 조금 도전하고 있는 책이 좀 문학, 그 고전 문학. 아. 제가 고전 문학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네. 혼자서는 그 읽을 역량이 안 돼서 요새는 이제 북클럽에 고전 문학. 들어가서 아. 강제적으로 숙제처럼. 근데 지금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음. 진짜 솔직히 그 모임 가면은 저 읽긴 했는데 뭔 말인지. 주인공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멤버들이 이제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으로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걸 들으면 책이 정말 달리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조금 더 내가 모르는 깊이를 알 수 있겠네 싶어서 좀 이거는 제가 공부하듯이 읽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독서를 공부하려고 네. 훈련하려고 네. 들어간 독서 모임이었고 그 취미로 읽으시는 것도 취미 있나요? 취미 그러니까 막 그냥 취미는 취미 독서. 거의 없어. 아, 취미 독서는 잘 안 나요. 네, 약간 영감을 주거나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음, 영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영감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김지수 작가가 인터뷰 뭐 그런 식의 이제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사람들의 네, 이야기.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일과 관련된 얘기죠. 좀 마케팅 브랜딩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1인 기업, 1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하우투를 얻기 위해서 읽는 책, 그 다음에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읽는 책,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영역의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읽는 책에서 조금 분야가 나눠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흐름에 따라 선택하는 흐름에 것 따라. 같아요. 맞아요. 일과 어떤 지금 내 어떤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 저도 이제 네, 맞아요. 매년 저는 정산하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제 알라딘이 알려주잖아요. 아, 올해 몇 네, 권을 맞아요. 구입하셨고 그런 거 좋더라고요. 보면은 분야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요 분야에 좀 올해는 집중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 중에 또 안 읽은들 책 보면은 약간 숙제처럼 저거 빨리 읽어야겠구나 이렇게도 네. 하고 요즘에는 오히려 그거에 조금 홀가분해서 발췌독으로 내가 좀 필요한 부분만 읽었어도 충분히 그게 내 것이 됐다면 의미가 맞아요. 있다 약간 이렇게 합리화를 하긴 하는데 그 요즘 어떤 책? 요즘이요. 네. 요즘에 읽고 있는 거는 이제 저도 뭐 워크숍 준비에 필요한 배경 지식, 그러니까 한 시간, 2시간의 뭐 강의나 뭐 그걸 많이 하거나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두 시간을 위해 필요한 굉장히 많은 뭐 인문학적인 거나 아니면 배경 히스토리 같은 지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게 있어야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한 것 같아서 요즘 읽는 책은 저도 약간 브랜딩이나 디자인 관련된 히스토리 그리고 디자인적인 하우투 디자인들이 쓴 책을 요즘에 좀 많이 읽거든요. 워크숍 준비를 해야 돼서 그렇게 읽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건 올해는 시집이나 이런 좀 감성적인 걸 많이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연인지 이제 뭐 블루버틀 창업자가 한 말도 뭐 브랜드는 뭐 산문을 시로 뭐 표현하는 거다. 굉장히 스타트업이나 막 브랜딩에 접점에 있는 분들이 시 얘기를 되게 또 많이 하시고 맞아요. 실제로 굉장히 이게 기술적이고 막 하우트적인 것 같지만 이런 감성과 인문학적인 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이게 되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균형점을 굉장히 잘 찾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고 이건 제가 어제 뭐 블로그나 인스타에도 썼는데 그때가 루츠 앤 윙즈라는 말을 했대요. 루츠가 뿌리와 날개. 그게 원래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뿌리 단단하게 하고 그 단단한 뿌리에서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그걸 이제 뭐 제 관점으로 가지고 오면 저의 브랜드나 아니면 저의 삶을 좀 인문학적인 이제 이런 좀 생각, 사고로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베이스로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좀 표현하는 것이 균형 잡힌 좀 전인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읽으시고. 아, 그러니까 정말 책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근데 되게 빠르게 읽는 보니까. 책도 많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하우투는 필요한 부분만 사실 읽어도 되잖아요. 네, 빠르게. 근데 읽는 예술 서적 같은 것도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예술 서적, 디자인 디자인 책은 책. 제가 최근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을 이제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디자인 띵킹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개인적 호기심에 읽다 보면 왜 책 읽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추천해준 책 또 읽고 맞아요. 거기서 또 이 꼬리에서 책도 꼬리를 물어가지고. 꼬리 독서가 되다 보니까 독서는 너무 막 네, 일단 막 사놓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짜 맞아, 맞아. 그 연체자예요. 신용불량자 전 이제 도서관에 도서관 안 가요. 지금 자꾸 연체해서 안 연체가 되겠다. 너무 많이 되고 카드 돌려받게 하자 가족 카드. 저도. 약간 그 신용불량자처럼 그래서 그냥 어떨 때 그냥 막 그냥 사놓고 저도 좀 맞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절판되는 경우도 막 맞아요. 있고 나중에 꼭 제가 그 필요한데 없고 막 이런 음. 적이 한두 번 겪고 나니까 그냥 사요. 저는 책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사서 그걸로 코칭을 받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 못 읽은 책이 옆에 너무 많으니까 어떨 때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걸 맞아요. 읽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코칭을 이제 통해서 버디 코칭이요. 상호 이제 우리 코칭 실습할 때 하는 그거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얻은 거는 그냥 되게 든든한 친구가 옆에 많다 나는. 근데 저도 그런 느낌 들어요. 친구 네. 그냥 많이 친구. 쌓아놓는 제목만 봐도 내가 이런 친구가 있어 내게는 디자이너 맞아. 친구가 있네. 뭐 약간 이런 음. 느낌으로 조금 관점을 바꾸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산 책을 읽는 거라고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책은 읽을 사다- 책을 사는 거다. 읽을 책을 사는 그게 거다. 다 읽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 저도 집에 친구 많아요. 또 언제든지 이렇게 뽑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지 너무 좋아요. 않아요? 저는 전자책이랑 둘 다 병행하긴 하는데 그래도 맞아요, 확실히. 종이책이 주는 종이책이 든든함? 주는 네. 나만의 책이 되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글을 네. 쓰고 밑줄을 긋는 네. 순간부터 네. 이거는 최진주만을 위한 책이 맞아요. 돼버리니까. 네. 그런 음. 면에서 굉장히 책 쌓아놓는 거 또 우리 책 너무 얘기하니까 좋죠. 또 갑자기 네. 생각나네요. 그럼요. 책은 그냥 정말 순수하게 진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그냥 수다 떨려면 몇 시간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또 우리의 어떤 그 생애의 주기에 따라서 딱 정말 들어왔다는 게 또 맞아요. 공통점이네요. 너무 어. 고맙죠. 지금도 책 어디 갈 때도 책만 하나 들고 가면은 어디든 그렇죠. 약속에 어디든. 누가 늦어도 네. 괜찮아. 고마워. 어. 나 책 줬어. 돌려줄 책을 수 쓸 있어. 시간을 줬어.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어딜 가도 재밌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딱히 내가 뭔가 다른 이 있지 재미를 않아. 위해 뭔가를 뭐 소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 심심해서 친구를 일부러 만나야 돼 이런 게 없어진 것 심심할 같아요. 시간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책이 이미 너무 많고 그리고 이미 내 일도 또 재밌는 일들이 많고 심심할 새가 없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어떻게 보면 또 뭐가 삶을 좀 될까요? 그래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풍요로워지는- 도구고 되게 그 뭐 이런 책도 되게 많이 나죠. 숨고 싶을 때 뭐지 네. 뭐 서재로 그러니까 네. 그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미처 터놓지 못하는 네.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정말 책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네. 위안을 받기도 하고 공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진짜 친구? 버디? 짝사랑인가? 네. 짝사랑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내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원래 사람이 내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책에서도 모두 그게 보이긴 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맞아요. 관심에 따라 내 관심에 책이 따라 열리죠. 요게 이렇게 주는 게 다른데 책은 네. 그걸 다 갖고 있다는 그렇죠. 것들. 그래서 경력 단절 기간에 특히 더 적극적으로 독서해야 맞아요. 된다는 적극적. 게 이게 맨날 아이랑 옹알이 하잖아요. 우리. 했어. 예, 맞아요. 그럼 우리 언어의 수준이 사고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데 맞아요. 맨날 그 아이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이것 또한 바깥 세상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약간 하나의 문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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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넘어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맘워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